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정조대왕과 그의 최측근 홍구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22대왕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나 1800년에 48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좀 일찍 죽은 사이죠. 48살이면 중국의 진시황이 49살에 죽었으니까 다들 좀 일찍 죽었습니다. 제위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24살에 즉위를 해서 2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본명은 이산입니다. 조선 후기 증흥기를 열었고 조선 500년간 죄종대왕과 함께 단 2명의 대왕으로 불리는 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철저한 보호 아래 성군이 된 금수저라고 하면은 정조대왕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과 정적인 노론의 압박하에서도 온갖 암살 위험과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자신의 위치를 잡고 나라를 부흥시킨 오뚜기 같은 흙수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63년 11살 때 소론의 지지를 받던 아버지 사도세자가 반대파인 노론의 비난과 할아버지인 영조의 손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1살에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사도세자가 그것도 뭐 아주 안 좋은 사건이죠. 1774년 22살 때 문과 병과에 급제한 홍구경이 그 동궁 시강원 설서에 임명이 되면서 그 정조와 만나게 됩니다. 22살에 이제 홍구경이가 이제 그 과거 급제를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정조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된 거죠. 이때부터 동궁인 정조, 이때는 이제 동궁이죠. 왕이 되기 전이니까 동궁인 정조와 홍구경이가 아주 친하게 됩니다. 홍구경이는 정조보다도 4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도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많이 하게 된 거죠. 1775년 23살 때 할아버지인 영조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1776년 24살 때 영조가 죽자 조선의 22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왕으로 즉위한 정조가 전체 신하들 앞에서 한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얼마나 멋지고 자기 정체성이 강한 말입니까?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인 노론의 강력한 세력, 기득권, 이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여당 앞에서 강력한 나이 24살밖에 안 된 젊은 왕이 어떤 죄를 받고 죽은 사도세자가 바로 내 아버지다. 내가 바로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그건 자신감이 넘치는 용기 있는 정체성이 있는 아주 젊은 왕이 되겠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초기에 반대파인 노론의 압박과 자신의 어떤 어떤 친위 부대가 없던 정조는 2년 전, 왕 즉위하기 2년 전에 동궁 시절에 만난 홍구경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홍구경은 1748년생으로 정조보다 4살 위입니다. 집권을 하자마자 정조는 홍구경을 동부승지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동부승지라고 그러면 이제 청와대 뭐 비서관 정도 되겠죠. 정무수석이나 뭐 비서관 정도. 그다음에 그 동부승지 비서관을 한 지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홍구경이를 도승지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오른팔이 된 거죠. 1777년 7월 25살 때 집권한 지 1년 만에 어떤 괴한이 경희궁에 침입을 해서 정조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이를 잡습니다. 이때 이제 정조는 이제 그 경희궁에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창덕궁으로 왕궁 거주지를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7월에 괴한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 창덕궁으로 이주했는데 8월 또 한 달 만에 다시 또 괴한이 궁궐에 침입을 해서 정조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정조를 왕을 지존을 제거하려는 음모와 세력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노론이 한 거 아니냐, 기존 여당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론이 아니고 왕족인 외척인 처가댁인
홍계능, 홍수래 이런 사람들이 이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을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 도승지면서 수기대장,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이면서 또 경호실장이죠. 수기대장은. 그래서 수기대장인 홍구경이가 이들을 다 제압을 하고 그들이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것이 은정군, 왕족인 은정군을 왕으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은정군을 또 자살하게 그래서 처형을 합니다. 홍구경은 이제 그 비서실장에다가 경호실장, 그러니까 뭐 그 도승지 수기대장을 겸임을 하면서 정사에 깊이 관여를 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며 막강한 실권을 행사해서 세도 정치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홍구경이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누이를 원빈으로 만드는 등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정조가 28살 때 드디어 정조가, 그러니까 그 즉위한 지 불과 한 4년 만에 정조가 이제 그 나름대로 또 많은 신하들과 그 지지 세력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4년 만에 이제 도승지이면서 수기대장이 홍구경을 실각시키고 자신의 친정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28살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홍구경은 32살인데 정권의 2인자 자리에서 물러나서 강원도 강릉 횡성에서 무료하게 지내다가 1년 만인 1781년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홍구경이 일찍 죽게 되는 거죠. 정조는 탕평책을 실시를 해서 그 당시에 기득권 여당인 노론 벽파 외에 소론, 남인 이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 최재공, 안정복 이런 인재들을 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파인 노론 벽파의 당수이면서 스승인 김종수와 그다음에 이제 기존 여당 벽파인 영의정, 심환지도 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인재라고 하면 다 쓰는 거죠. 내 편 가릴 것 없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를 해서 정예군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당 조직을 또 바꾸죠. 그래서 기존의 병조판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거를 임금이 직접 장군을 임명을 하면서 군 인사권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그 다음에 또 권신들과 외척들이 장악하던 5군영을 개편을 해서 5군영 중에서 그 수어청과 총융청을 폐지를 합니다. 이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군에 대한 임금의 통제권을 강화를 하고 조직과 인사를 개편을 합니다. 정조는 또한 자기의 그 적극 지지 세력이 그 똑똑한 사람들, 문신들을 육성하는 규장각을 설치를 합니다. 유학도 능통하고 무예도 능통한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축성을 하게 됩니다. 1795년 43살 때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수원 화성을 축성을 하고 모친인 해경공 홍씨의 환갑 기념으로 수원으로 대규모 원행 행차를 하면서 수원에서 과거를 열고 대규모의 장용영 친위부대죠. 장용영 군대 행차 등을 하면서 임금의 힘을 과시를 합니다. 이 사실은 그 그림 능행도에 나와 있습니다. 1800년 48살 때 종기가 몸에 퍼져서 피고름이 나오게 되고 수은 증기를 쐬는 연운방을 실행을 하지만은 치유가 안 되고 병이 악화가 됩니다. 미움도 못 먹게 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는 아버지 옆에 묻히고 싶어 했고 지금 화성에 가면은 윤건릉이 있는데 윤건릉 중에서 육릉에는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건릉에는 아들인 정조가 묻혀 있습니다. 이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는 독살설도 있습니다. 정조가 이제 뭐 종기가 나고 이제 몸에 피고름이 날 때 어떤 그 치료 방법으로 연훈방,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수증기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연훈방 수은 중독
치료법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뭐 수은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참 이상하네요. 이 수은이 아주 상당히 나쁜 물질입니다. 사람 몸에 아주 중금속 독성이 많죠. 수은, 납 뭐 이런 거 완전히 가장 나쁜 적이죠. 그래서 어떻든 정조가 연운방 수은을 계속 치료법을 받아서 여기에 중독돼서 죽었다. 그래서 이 연운방을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 이 치료법을 주선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야당, 영조 때는 이제 여당이었고 이제 정조 때는 야당이 된 거죠. 야당인 노론벽파의 영의정, 심환지, 그다음에 이시수 이런 사람들이고 그 배후에는 정순왕후가 있지 않느냐.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죠. 영조의 계비로 이제 영조의 후궁. 이 정순왕후가 그 노론 벽파 쪽이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조보다는 겨우 7살이 많고 아버지인 그 사도세자보다는 10살이나 어린 아주 젊은 여자였죠. 정조와는 많은 대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 기존에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은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인 노론 사대부와 왕대부 정순왕후에게 왕대비 정순왕후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정조는 수많은 세월을 참고 또 참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독서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인맥을 쌓고 스스로 실력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정조의 용서는 더 큰 충성으로 돌아오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노력보다는 실력보다는 행운이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때가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것이 스스로 준비하고 자격이 있고 절실히 원하는 사람한테만 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행운의 여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여유와 역량과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진심으로 간절히 끊임없이 원하면은 반드시 그리 된다라는 것입니다.